어제 방송에서 이 구간 즈음에서 한 두세 차례 정도 나눠서 롱포지션에 진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막 이쯤 해서 한 이쯤 이렇게 해가지고 두세 차례 정도 나눠서 들어갔었고, 그다음 최소 반등 구간에서 입절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올라와서 임펄스 완성되면 여기서 롱에 했던 거 입절하면서 쇼까지 스위칭 하려고 했는데 오지 않는 거 보고서 임펄스 완성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한번 팔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했죠. 그래서 어제 이때 이렇게 매매하면서 레버리지를 한 15배 정도 썼던 것 같고, 아주 잠깐의 구간이었지만 요즘 변동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여기 16,700, 17,100 이러면 뭐 한 3,400달러 구간이 되는 거죠. 이랬기 때문에 수익이 짧았지만 있었고, 그 이후에 어제 이제 제가 15,800을 기다린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15,800 오면 롱 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는 주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불반등이 바로 왔어요. 그래서 먼저 깨지는 곳에 이제 여기다가 알람을 걸어놓고, 지정가로는 15,800에 걸어놨어요. 15,800 걸어놓고 여기는 알람을 걸어놓고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알람 울려가지고 후다닥 그 컴퓨터실로 와서 컴퓨터 있는 방으로 와가지고 차트를 봤는데 떨어지겠다, 15,800에서 기다려야겠다 했는데 오지 않고 반등 오는 거 보고서 여기 저점이 이겠구나 싶어서 이제 여기서 시장가로 들어갔어요. 16,400쯤 4,500인가 500인가 모르겠는데 이 즈음이에요. 이 즈음에서 시장가로 들어왔었고, 그리고 반등이 잘 오길래 위까지 올라오려나 보다, 최소 반등 구간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 올라오려나 보다 하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올라오더니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만약에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엔딩 다이아고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내려오면 이 자리에서 추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었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매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더블 바텀식으로 조정만 좀 딥하게 주더니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올라갔었을 때 최소 반등 구간을 ABC를 봤어요. ABC를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ABC가 완성된다고 하면 여기가 고점이니까 여기서 매수했었고, 여기서 절반 팔았고, 절반 매도하고 여기다 역지점 걸어두고 잠을 자러 갔어요. 그리고 목표가 여기다가 또 이제 절반 매도, 그다음에 절반 익절, 여기도 익절 주문 걸어놓고 잠을 자러 갔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여기 롱 탔던 게 1차 익절, 2차 익절 나가 있었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었을 때 이 즈음에서 이제 각을 보고 있다가 여기가 제 눈에는 임펄스가 나온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1, 2, 3 4, 5 이렇게 임펄스가 나왔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 즈음에서 봤었을 때. 그랬는데 좀 주의하실 거는 당연히 1파 고점하고 4파 저점하고 오버래핑 되면 안 되죠. 만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바이낸스만 패닉셀이 나와서 길게 여기가 조정이 빠져서 만나버린 거고, 다른 거래소들 뭐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1파랑 4파라고 보이는 곳까지 이렇게 만나지 않았죠. 그래서 임펄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보시면 여기가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죠.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반등 구간이 여기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만약 임펄스로 올라와서 이 부분에서 임펄스 올라와서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ABC로 내려와서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펄스가 저점이 여기였었는데 여기서부터 임펄스가 나오는지 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숏을 탔어요. ABC 나왔구나. 숏을 탔고 떨어질 때 익절 구간을 대략 한 618 구간을 잡았어요. 618 구간이 이쯤 돼서 618 구간보다 조금 더 아래, 왜냐면 지금 이제 여기에 페닉셀이 나오긴 했는데 618이 여기죠. 여기인 걸 기억하시고, 왜냐면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차트 좀 지저분하게 그려놔서 이건 다 지울게요. 지나간 거니까. 보면 넥라인이 있죠. 그러면 여기 숄더가 있고 헤드가 있고 또 숄더가 라이트 숄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빠지긴 여기가 618 자리긴 한데 너무 좀 작다 싶어서 조금 더 아래 구간에서 한 0.5보다 조금 더 위에서 익절을 했어요. 그래서 익절하고 롱 스위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롱 1차 익절, 2차 익절, 숏, 그다음에 숏한 거 익절 플러스 롱, 그 다음에 떨어질 때 여기 밑에 타점에서 한 번 더 추가 롱, 2차 롱, 그다음에 3차 롱 타가지고 올라왔었을 때 여기서 절반 매도, 그리고 절반을 임펄스 잘 나오겠거니 했는데 여기서 꺾이길래 여기서 절반을 여기서 매도, 그러니까 절반을 매도했고, 절반 중에 절반 여기서 매도했고, 오파가 나오면 여기서 매도하려고 했는데 오파가 안 나오고 떨어지길래 남은 절반을 이쯤 또 매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매를 복귀를 그러고 나서 떨어졌었을 때 여기서 반등이 나오겠지 싶어서, 여기가 이제 382 구간이거든요. 뭐냐면 피보나치 382 구간. 그래서 구간에서 다시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롱을 탔는데, 반등 나오긴 나오는데 모습이 임펄스처럼 시원하게 나오는 모습이 아니어가지고 여기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방송에서 매매한 건 이 구간이었고, 여기서 롱 타고, 그다음에 여기서 롱 타고, 그리고 여기에서 익절했죠. 그래서 어제 방송 시작했었을 때가 얼마였죠? 기억이 안 나네. 기억나시는 분 있나? 하여튼 13,000인가 4,000인가
그 부근에서 시작을 했는데 16,000인가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 끝나고 새벽에 여기서 롱매수 1차 익절, 2차 익절, 숏 익절, 첫 포지션 진입, 분할 진입, 절반 익절, 나머지 절반 여기서 익절, 밑에서 기다렸다가 롱, 또 전량 익절, 이렇게 매수를 해서 지금 시드는 대략 한 23,000달러 정도, 그러니까 어제보다 한 10,000달러 정도, 그러니까 10,000달러 정도 늘었어요. 대략 한 10,000달러 정도.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이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사항이 뭐가 있냐면 큰 것부터 보시고 작은 것까지 마이너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가 한 번 더 하락했다는 거는 이 파동이 여기서부터 하락을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까지 떨어졌던 이 파동은 임펄스 파동일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임펄스라고 하면 요렇게가 1, 2, 3, 4, 5고 그 다음에 그 앞파동이 있어서 1, 2, 3, 4, 5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왜 임펄스라고 보냐면 이게 ABC의 익스펜딩 엔딩 다이아고널일 수 있긴 하거든요. 뭐 가능성이 있긴 해요. 그래서 임펄스라인지 아니면 이게 ABC로 하락한 건지 ABC의 익스펜딩형 엔딩 다이아고널 나온 거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한 70%가 임펄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30%가 ABC인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임펄스로 떨어지면 ABC 반등이 나와야겠죠. ABC 반등이 나오고 재차 하락을 한다는 거죠. 물론 반등의 크기는 뒤에 다시 말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었을 때 이게 만약에 ABC로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까지 최소 반등권이 여긴데 여기까지 만약에 ABC로 올라가면 이 ABC가 다 나오고 또 하락하는 건지 아니면 ABC A가 나오고 ABC B가 나와서 ABC로 올라가는 건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저점이 잡히고 제가 봤었을 때 임펄스 파동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면 다시 한번 상방을 간다는 거거든요. 물론 30% 확률로 이게 임펄스 아닐 확률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임펄스 확률이 저는 한 75% 정도 보고 있어요. 75에서 한 80% 정도. 그래서 상방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상승 다이버런스가 명확하게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단기 추세 구간까지는 전환이 되긴 했는데 올라갔을 때 임펄스로 떨어질 때 ABC로 떨어진 것 같아서 상방 갈 확률을 높게 생각을 하면서 밑에서부터 자꾸 롱을 캐치하려고 했어요. 롱을 잡으려고 했던 이 관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매매하면서 수익을 난 것 중에 관점은 이게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좀 더 타점 잡는 거, 수익을 본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메이저 핵심은 이거예요.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됐었고 하락 파동이 끝나니까 반등 파동이 나오는 건데 반등 파동이 나왔었을 때 당연히 상승 다이버런스가 있어서 반등을 알리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락 오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 반등 구간 거의 382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한데 그 위의 모습은 이게 과연 여기까지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조정조 또 올라갈 것인지는 첫 파동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여기가 임펄스 파동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ABC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상방을 다시 고점을 한 번 더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모든 이 전제 조건 하에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다기보다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의 애로 사항인 건데 뭐냐면 좋아 여기까지 떨어진 거 알아. 그리고 지표만 보는 건 나도 볼 수 있어. 여기 저점, 여기 저점이 내려갔는데 RSI 저점은 올라갔어. 상승 다이버런스네. 추세 전환 되겠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차이가 나겠죠. 뭐냐면 과연 이게 올라간 게 임펄스였느냐 ABC였느냐 이걸 알아야 다음 파동이 어떻게 될 것인지 롱 위주로 봐야 되는 건지 숏 위주로 전략을 짜야 되는 건지 임펄스가 나왔으니까 조정에 롱을 타서 올라가는 걸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모습이 임펄스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책에 보면 나오나?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읽어보면 나오나? 안 나와요. 그럼 이게 임펄스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과거 차트를 보는 것밖에 없어요. 정답은 과거 차트입니다. 차트에 다 있어요. 과거에 동일한 모습을 보고 이 동일한 모습이 나왔었을 때 이게 임펄스 파동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과거 차트를 대입해서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과거 차트를 많이 보시고 그리고 저도 이제 틀리긴 하지만 정말 제가 저를 추켜 세우려고 하는 말이 정말 아니고 저도 초창기에 다른 사람들 분석과 방송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애널리스트 국내 해외 또는 그리고 무료 유료 정말 많이 봤는데 제대로 맞추는 사람 그러니까 물론 적중할 때도 있지만 적중률이 너무 들쑥날쑥이고 낮아서 그걸로 돈을 번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남들 방송
봤었을 때에는 뭔가 좀 정석적이라는 걸 찾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이게 임펄스인지 아닌지, 이게 ABC인지 임펄스인지 이걸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하는 거에는 당연히 저도 과거 차트를 진짜 매일매일 밤새가면서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거 차트를 보시다가 헷갈리면 제 방송, 지난 과거 방송 같은 거 참고하시면 내가 이걸 임펄스라고 생각했으면 그게 임펄스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굉장히 높다고, 확률이. 어차피 차트 분석에 100% 맞출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 확률 높은 사람 거를 참고해서 스탠다드 삼으면 그게 이제 정답지에 가까운 게 되는 거죠. 정답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과거 차트를 많이 보시고 헷갈릴 때 제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그런 이제 첫 번째 요렇게 이게 임펄스로 떨어진 것 같고 상승 밸런스가 있고 추세가 전환될 건데, 추세가 전환될 때 모습을 지켜보니까 첫 파동 임펄스가 나온 것 같아서 조정 후에 재상승이 나오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기본을 가지고 매매를 했고, 그렇게 봤었을 때 이 파동은 1, 2, 3, 4, 5 임펄스 파동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삼각수렴이 나왔고, 4파 조정은, 그 다음에 2파 조정은 가격 조정이 나왔고, 그래서 가격 조정, 시간 조정을 완벽히 거친 임펄스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헤드앤숄더 패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 생기냐면, 파동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1, 2, 3, 4, 5파가 생기고, 그 다음에 ABC의 하락 파동이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 마치 모양이 4파 조정이 숄더, 또 여기 B파동이 숄더, 그리고 5파동이 헤드가 돼가지고 해숄 패턴이 되죠. 그래서 해숄이 나오면 이게 하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넥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아니겠죠. 넥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해설 패턴이 아닌데, 이렇게 봤었을 때 1, 2, 3, 4, 5가 나왔고, 떨어질 때 ABC가 나왔고, 올라갈 때 B파동을 정확히 찍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숏을 들어갔어요. 여기서 숏을 들어갔고, 올라올 때 임펄스가 안 나기 때문에 A, B, C로 하락할 거다라는 게 생각이었고, 넥라인이 여기라고 생각을 했고, 손절 라인은 어디로 잡았냐, 여기를 들어갔는데 A, B, C보다 더 상승해서 올라가면 아니겠죠.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손절 라인을 잡았어요. 이렇게 손절 라인 여기서 숏을 탔는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단기 본절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본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 손절 라인 여기니까. 그냥 홀딩을 하니까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넥라인을 깼습니다. 넥라인을 깨고 쭉 내려오길래 밑에서 익절을 하면서 롱 스위치를 한 거고, 그리고 ABC가 단기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 상승 다이버스도 봤는데 찐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해서 보였으나, 그래서 여기서 롱을 타고 절반을 익절을 해놓고 절반을 홀딩을 했는데, 사실 절반 홀딩한 거 여기서 팔 건 아니었고 여기서 팔고 싶었어요. 이 고점을 넘기는 여기서. 그런데 떨어진데 역시나 임펄스 실패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매도를 해가지고 다음 기회를 보다가 밑에서 또 들어간 거죠. 같은 이유예요. 저는 계속 같은 이유로 이게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고, 전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내가 이걸 임펄스 파동으로 확인 온 거를 믿고 계속해서 타점을 기다렸다가 롱을 타는 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 거고, 이게 지금 이제 뭐 한 1분 봉으로 보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좀 낮을 수가 있긴 해요. 물론. 하지만 이런 형태의 모습이 그려지면, 이런 똑같은 모습이 1분 봉 아니고 과거 돌려보면 15분 봉짜리도 관찰이 되고 30분 봉도 이런 패턴이 정말 흔하게 나오거든요. 항상 나와요. 항상 나와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똑같이 매매해요. 그러면 승률이 항상 80% 정도 에서 한 80% 조금 이상 나오거든요. 물론 20%는 틀리겠죠. 그리고 손해가 나겠죠. 늘 동일하게 나오는 패턴이라서 패턴대로 하던 대로 매매를 했습니다. 아무튼 매매 복귀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건, 그리고 헷갈린 거는, 제가 여기서 롱을 잘 잡았는데 단기적으로 여긴가 여기에서 아까 정리를 했거든요. 초저녁에. 근데 계속 상승이 있어가지고 상승을 지금 못 먹고 포지션이 없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쉽네요. 이게 제 판단이, 제 분석이 맞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가 임펄스 파동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 상승이 임펄스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임펄스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5분봉이라서 소규모 파동이라서 해석하기가 좀 뭐하긴 한데, 여긴 뚜렷한데 여긴 뚜렷하지 못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상방 갈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열어두고 있지만, 좀 더 조정을 기다렸다가 밑에서 한 번 더 타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236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 쭉 올라오다가 한번 쭉 올라오다가 이쯤에서 물 먹고 내려오면 236 구간에서 롱을 들어가 보고, 손절은 어디? 당연히 전저 구간에서 잡아야겠죠. 전저 구간에서 잡아야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롱을 타고 손절 라인은 이만큼, 익절 라인은 이만큼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손익비가 꽤 괜찮죠. 손절 라인은 약 한 300불 정도 되고, 익절 라인은 16,490에서 한 1,3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그러니까 손익비가 꽤 괜찮죠. 이 정도는 들어가도 돼요. 그다음에 여기 떨어지면, 아까 말한 236 구간 떨어지면 지금 15분봉 보세요. 15분봉 보시면 이미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왔었거든요. 여기에서 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올랐다가 여기서 떨어지는데 236 구간에서 반등만 나와준다면, 이렇게 반등만 나와준다고 하면 상승 다이버스가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럼 15분봉 상승 다이버스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15분봉 상승 다이버스가 있다는 거는 여기를 반드시 넘기겠다는 거예요. 확률 아주 높아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 구간까지는 트라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롱을 들어갈 거고 이 구간에서 아마 입절을 할 것 같아요. 임펄스로 보는 이유가 많이 떨어지면 임펄스고 조금 떨어지면 에비시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형태, 오파동의 형태를 띠고 있느냐 안 띠고 있느냐밖에 없고, 그럼 이게 오파동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구분하실까요? 똑같아요. 아까 말한 거랑 과거 차트 보는 거밖에 답이 없어요. 과거 차트 돌려봐가지고 이게 임펄스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이런 모습의 하락한 형태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ABC로 해석했는데 결국엔 틀렸더라. 과거 차트를 카운팅 해보면서 이거 임펄스였구나. 이런 경험치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근데 근거가 없으면 매매를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 나만의 데이터베이스 근거를 찾으라고 제가 자꾸 과거 차트를 보라고 맨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과거 차트 볼 때 1분봉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15분봉까지는 보시면 좋아요. 15분봉까지는. 하여튼 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단기 분석을 이렇게 했고, 저 이제 매매는 그렇게 할 거예요. 일단 지금 아까 누가 여기서 숏 보는 건 어떻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분석하는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내가 롱을 보고 있는데 내가 이 숏을 보는 건 맞지 않아요. 숏을 보는 건 확실치가 않아. 이게 떨어져 준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갈 확률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여기서 숏을 쳤다가 여기를 가면은 난 분석을 알고도 손절을 친 거란 말이에요. 수익을 볼 게 오히려 손해가 됐어. 단순 손해가 아니고 내가 100만 원 있었으면 이게 150만 원이 될 게 50만 원이 된 거라고. 그러면 150에서 100이 50이 된 게 아니고 150이 50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대로 정거를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롱 기회는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간다고 해서 추격 롱을 타시면 안 돼요. 정확한 타점을 기다려야 돼요. 정확한 타점을.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해서 여기서 근거 없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정확한 타점을 기다려서 들어가야 손절 라인이 짧아지고, 여기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롱 탈래 하죠? 그럼 평단이 얼마야? 17,060이죠. 전저 손절 라인 얼마야? 여기 16,100이죠. 그러면 거의 900달러가 손절 구간이거든요. 900달러? 900달러 손절을 어떻게 이 긴 기간에 손절 구간을 가져가요? 손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익절 구간이 여긴데 손익비 거의 1대1이죠. 이런 자리는 안 들어가는 자리야. 안 들어가는 자리. 틀렸을 때 리스크가 너무 커요. 내가 분석하는 방향이랑 같은 방향을 해야 되니까 숏도 별로고 롱도 별로는 애매한 자리예요.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좀 중기 분석을 좀 할게요. 중기 분석을. 일단 어제 이제 이제 시나리오를 이야기할 때 일단 메이저 시나리오 중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죠. 이 구간을 1, 2, 3, 4, 5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떨어진 다음 618 구간이 15,800이니까 15,800까지 조정을 주고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랬었을 때 4파 조정이 이런 식으로 ABC로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삼각 수렴이 ABC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때에는 이 떨어진 모습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모습이 임펄스인지 ABC인지 뭐가 더 확률 높은지 몰랐을 때였고, 어제 방송 끝나고 한 파동 더 떨어지면서 이게 임펄스가 높을 확률이 더 높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한 임펄스 확률 70%, 그 다음에 30%는 삼각수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또 하락하고 이렇게 하면서 횡보를 크게 하면서 여기서 삼각수렴을 만들고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30%밖에 안 되는 거고, 올라왔다가 횡보하지 않고 밑으로 다시 저점을 깨고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BC로 하락할 확률이 더 높다고요. 고점 갱신보다는 반등이 오더라도 반등 지점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어제 한 그 전체 시나리오가 맞는 시나리오라고 하면 아마 618을 지켜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618이 15,800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내 카운팅이 맞다라고 하면 여기가 2파고 3파가 다 나왔고 4파가 나오면 3파에 대한 되돌림이 4파가 618까지 나오거든요. 15,800까지. 그런데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A가 나왔는데 B가 나오고 C가 여기까지 떨어지려고 하면 보통 ABC 모양이 A, B, C 이렇게 안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파동이 이렇게 떨어졌죠? 이게 차트 모양이야. 이 30분봉을 봤는데 모양이 이래. 이러면 이거를 이거 ABC네 이렇게 카운팅했다라고 하면 그냥 아예 노답인 거예요. 노답. ABC 모양 이렇게 거의 안 나와요. ABC가 모양 거의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이런 형태의 ABC를 보기가 5% 되려나? 진짜 한 5%? 10% 되려나? 많이 잡아 10%?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15,800까지 ABC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 확률이 높다고요. 그럼 95% 확률은 어떻게 나와요? 약간 스탠다드한 모양으로. 스탠다드한 건 뭐 항상 얘기하지만 A랑 C랑 크기 같은 거예요. 1대 익스텐션. 그러려고 하면 비반등이 커야 돼요. 어제 말한 것처럼. 그래서 비반등 여 위까지 약간 고점을 넘기러 간다고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나왔다가 1대1로 떨어져야 15,800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등의 크기를 알 수 없으나 유추하기에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올 확률이 가장 높다. 그리고 저점을 여기까지 내리면 1, 2, 3, 4, 5 5파동의 아주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파동의 형태가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앞으로 파동의 모습이 지금부터 올라가는 파동의 모습이 어떻게 나올지 더 관찰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저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